여러분 안녕하세요. I love 나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두 가지 소식을 한꺼번에 들고 왔는데요. 테슬라 팬이시라면, 아니 전기차나 자율주행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소식들이에요.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갈게요. 테슬라 사이버캡.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흔히 로보택시라고 부르는 그 미래형 자율주행 택시 말이에요. 이 차량의 수석 기계 설계 엔지니어가 직접 입을 열었어요. 그것도 진짜 낙관적이고 희망찬 업데이트를 전해줬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아세요?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발언을 한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거든요. 자, 일단 시간을 좀 되돌려 볼게요. 정확히 1년 전이었죠. 2024년 10월에 테슬라가 위 로봇이라는 이벤트를 열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일론 머스크가 직접 무대에 나와서 사이버캡이랑 로보벤이라는 두 가지 미래형 차량의 베일을 벗겼던 순간이었어요. 진짜 전 세계가 주목했던 그 이벤트 말이에요. 언론들도 난리였고 SNS도 완전 폭발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벤트 1주년이 되는 시점에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테슬라의 핵심 엔지니어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준다는 게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테슬라가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요. 이 소식은 사실 사이먼 알바레즈라는 기자가 2025년 10월 12일에 보도한 건데요.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 소식이라는 거예요. 완전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죠. 저도 이 소식 접하고 바로 여러분한테 전해드려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영상 준비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이 사이버캡이라는 차가 가끔씩 테슬라 매장에서 짧게 전시되거나 텍사스에 있는 기가팩토리에서 목격되는 정도? 그 정도가 전부였어요. 진짜 개발 과정이 완전 베일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다들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말이죠. 팬들이 온갖 추측과 루머를 쏟아내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정보는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몇 주 전부터 기가 텍사스 공장을 촬영한 드론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드론 촬영하는 분들 있잖아요. 테슬라 공장 상공을 날면서 영상 찍는 그런 유튜버들요. 거기서 뭐가 포착됐냐면요, 바로 충돌 테스트 시설에서 사이버캡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양산을 위한 안전성 테스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출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탄 아니겠어요? 충돌 테스트라는 건 차량 개발의 마지막 단계 중 하나거든요. 설계가 거의 완성되고 양산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서 하는 테스트예요. 자,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여러분, 1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시죠? 특히 테슬라 같은 회사한테 1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테슬라는 원래 차량을 한 번 출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걸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물론이고 하드웨어도 계속 진화시키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모델 3만 해도 처음 출시됐을 때랑 지금이랑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차가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1년 동안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얼마나 더 발전시켰을까 하는 기대감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기대가 현실이 됐어요. 테슬라 사이버캡의 리드 엔지니어, 그러니까 수석 기계 설계 엔지니어죠. 에릭 이라는 분이 직접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에 답글을 It's so good 이라고 so를 3개나 써가면서 강조했다는 건 진짜 자신감이 넘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엔지니어들이 원래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엔지니어가 이렇게 흥분된 어조로 말한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그리고 1년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명확하게 말한 거예요. 이건 지난 1년 동안 엄청난 개선과 발전이 있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발언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졌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궁금증을 자극하지 않나요? 배터리 효율일까요? 자율주행 성능일까요? 승차감일까요? 아니면 제조 공정일까요? 아마 모든 면에서 개선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일론 머스크는 이 사이버캡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을까요? 머스크는 진짜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가 했던 말들을 보면요, 이 사이버캡의 생산 라인은 기존의 자동차 조립 라인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다르냐고요? 일반 자동차 조립 라인이 아니라 고속 소비자 전자제품 생산 라인처럼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만드는 것처럼
엄청나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애플 아이폰 공장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엄청난 속도로 제품들이 조립되는 거요. 테슬라가 그런 수준의 생산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머스크는 궁극적으로 5초마다 사이버캡 한 대씩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까지 말했어요. 5초마다 한 대씩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친 속도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1분이면 12대, 1시간이면 720대, 하루면 17,280대예요. 이건 완전히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준이에요.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생산 속도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이런 속도를 달성하기는 어렵겠죠. 테슬라도 초기에는 생산 속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많았으니까요. 디자이너거든요.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 사이버트럭 모두 이분 손을 거쳐갔어요. 이 두 분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정말 놀라운데요. 테슬라가 사이버캡에 장착할 배터리 팩의 용량을 50kWh 미만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50kWh 미만이요? 이게 얼마나 작은 용량인지 아시나요? 일반적인 전기차들이 보통 60kWh에서 100kWh 이상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작은 용량이죠.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만 해도 75kWh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이버캡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 배터리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50kWh 미만의 작은 배터리로도 실제 주행거리 거의 300마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0마일이면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480km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일반적인 도심 택시 용도로는 완전 충분한 거예요. 오히려 남아도는 수준이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택시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충분한 거리라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엄청난 효율성 때문이에요. 테슬라가 그동안 쌓아온 배터리 기술, 모터 효율, 공기 역학적 설계, 경량화 기술 이런 것들이 총 집합된 결과라는 거죠. 배터리 셀 자체의 에너지 밀도도 높아졌을 거고요. 모터 효율도 극대화했을 거고 차체 무게도 최대한 줄였을 거고 공기 저항도 최소화했을 거예요. 작은 배터리로도 긴 거리를 달릴 수 있다는 건 차량의 무게도 가벼워지고 제조 비용도 낮아지고 충전 시간도 짧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완전 일석삼조, 아니 일석사조, 5조까지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배터리가 작으면 차량 무게가 줄어들잖아요. 무게가 줄면 효율이 더 좋아지고요. 효율이 좋아지면 같은 배터리로 더 멀리 갈 수 있고요.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가 작으면 보기에는 작고 컴팩트한 2인승 차량이잖아요. 처음 사진 봤을 때 다들 작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타보면 완전 놀란다고 해요. 왜냐면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레그룸이 테슬라의 현재 차량들 중에서 아마 가장 넓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모델 S도 있고 모델 X도 있고 이런 큰 차들도 있는데 작은 2인승 사이버캡의 레그룸이 가장 넓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운전석이 없고 자율주행이기 때문이에요.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고 계기판도 없고 그런 공간을 전부 승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 공간 활용의 혁명이에요. 일반 차는 앞쪽 공간의 절반 이상을 운전자를 위한 공간으로 써야 하는데 사이버캡은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차에 타면 앞쪽이 완전히 탁 트여 있는 거예요. 운전대가 없으니까 앞이 훤히 보이고 다리를 마음껏 뻗을 수 있고 정말 편안한 자세로 앉을 수 있는 거죠. 키가 크신 분들도 전혀 답답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183cm인데요. 일반 택시 뒷좌석 타면 가끔 다리 공간이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이버캡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장난 아니래요.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인승 소형 차량이지만 트렁크는 완전 넉넉하다는 거죠. 쇼핑하고 나서 짐 싣기에도 부족함이 없고 여행 갈 때 캐리어 넣기에도 충분하고 그런 실용적인 면도 완전 챙겼다는 거예요. 공항 갈 때 큰 캐리어 2개 정도는 거뜬히 들어갈 것 같아요. 일반 택시보다 오히려 더 넓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다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까요? 테슬라는 지난 1년 동안 사이버캡을 계속 개선해왔어요. 충돌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고 생산 공정도 준비하고 있고 배터리 효율도 극대화하고 있고 실내 공간도 최적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엔지니어가 직접 나서서 정말 좋다. 그리고 1년 전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도 결국 나왔고 지금은 잘 팔리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 사이버캡이 성공적으로 출시된다면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거예요. 첫째,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통의 역사를 바꾸는 순간이 될 거고요. 인류가 자동차를 발명한 이후 가장 큰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둘째, 택시 산업이 완전히 재편될 거예요. 운전기사 없이 운영되는 택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이동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거든요. 머스크의 계산에 따르면 마일당 비용이 기존 택시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대요. 셋째, 도시 교통 시스템 자체가 변화할 거예요. 개인이 차를 소유할 필요가 줄어들고 필요할 때마다 로보택시를 부르는 공유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주차 공간 문제도 해결되고 교통체증도 줄어들고 환경도 좋아지고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아요. 특히 도심에서 차를 소유하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아시잖아요. 주차비도 비싸고 관리도 힘들고 그런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5초마다 한 대씩 생산한다는 게 현실화된다는 게 그건 정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대량 생산이 되면 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학의 기본 원리죠. 규모의 경제. 생산량이 늘어나면 단위당 생산 비용이 줄어들거든요. 머스크가 원래 목표로 했던 게 3만 달러 미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었거든요. 이 정도 가격이면 일반 소비자들도 충분히 구매를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현대 아반떼나 캐슬리 정도 가격이잖아요.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어요.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규제 승인도 받아야 하고 실제 도로에서의 안전성도 완벽하게 입증해야 하고 생산 공정도 안정화시켜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야 하죠. 각 나라마다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다르고 승인 과정도 복잡하거든요. 미국에서 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의 도로 환경도 다르고 교통법규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해요. 하지만 테슬라가 이미 1년 전이랑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래요. 그리고 이번에 에릭이 엔지니어가 한 발언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테슬라 내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낙관적인 발언을 한다는 건 내부적으로 정말 자신감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만약에 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문제가 많다면 절대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엔지니어링 리더급 인물이 직접 나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엔지니어들은 보통 조심스럽고 보수적이거든요. 확실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해요. 자, 그리고 타이밍도 정말 절묘하죠. 위 로봇 이벤트 1주년이라는 상징적인 날에 이런 업데이트를 주다니. 이건 테슬라가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놀지 않았어요. 엄청난 발전이 있었어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테슬라의 마케팅 전략이기도 한데 큰 발표 없이도 팬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더 많은 정보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생산 시작이 다가올수록 테슬라도 점점 더 많은 디테일을 공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규제 승인 과정에서도 정보가 공개될 거고 테스트 주행 영상들도 더 많이 나올 거고 실제 스펙도 더 구체적으로 발표될 거예요. 아마 내년 초쯤에는 더 구체적인 출시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진짜 기대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실제 승차 경험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운전대 없는 차에 타본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목적지만 입력하면 알아서 가는 차 안에서 편하게 앉아서 휴대폰 보거나 책 읽거나 심지어 잠을 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출퇴근 시간이 완전히 나만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아침에 졸린 눈 비비면서 운전할 필요 없이 그냥 차에 타서 눈 감고 있으면 회사 앞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이 사이버캡이 성공하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자,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정말 엄청난 뉴스인데요. 바로 일본에서 테슬라 FSD,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이 드디어 정식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진짜 대박 아닙니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소식도 2025년 10월 12일, 그러니까 정확히 몇 시간 전에 공개됐어요. 사이먼 알바레즈라는 기자분이 보도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타이밍이 절묘하죠. 사이버캡 소식이랑 같은 날에 나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규제가 까다롭고 안전기준이 엄격한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일본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허가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자동차 산업의 강국이잖아요. 도요타, 혼다, 닛산, 마쓰다, 스바루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일본 회사예요. 그런 나라에서 미국 회사인 테슬라의 기술을 공식 인정한다는 건 정말 특별한
특별한 일이에요. 일본은 원래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테슬라의 기술이 너무 앞서 있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단 이번 결정을 내린 곳이 어디냐면요. 일본의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Ministry, 우리말로 하면 국토교통관광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관이 바로 일본의 교통과 인프라를 총괄하는 핵심 부처거든요. 여기서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개조, 그러니까 레트로핏을 허가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결정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테슬라 차량들이 이미 인공지능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하드웨어는 다 들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만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자율주행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일본에서 판매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그냥 OTA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만으로 이미 소비자들한테 팔린 차량들도 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열어볼 거예요. 이게 바로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유거든요. 차를 하나의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건요. 니케이, 그러니까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언론사인 니케이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차량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식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판매된 차량들까지 포함해서요. 니케이는 일본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매체예요. 거기서 보도했다는 건 정말 공식적이고 확실한 소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배경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 테슬라 재팬, 그러니까 테슬라의 일본 법인은 이미 전부터 FSD 기술을 공공도로에서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이전 보도들을 보면요. 테슬라 재팬의 직원들이 실제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도쿄 거리를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됐었어요. 그때만 해도 테슬라는 안전기준이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일본 소비자들한테 FSD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규제가 빡빡한지 아시잖아요. 특히 자동차 안전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엄격하거든요. 일본의 자동차 안전 검사인 샤켄 들어보셨어요? 정말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테슬라도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접근해왔던 건데 이번에 드디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히로 미즈노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전직 테슬라 이사회 멤버, 그러니까 테슬라 보ard 멤버였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X, 우리가 예전에 트위터라고 부르던 그 플랫폼에 직접 코멘트를 남겼어요. 미즈노는 일본에서 굉장히 영향력 거라는 거죠. 그동안 일본 테슬라 소유자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FSD 쓰는데 자기들은 못 쓰니까요. 미즈노가 남긴 코멘트를 자세히 볼게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국토교통 관광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자율주행 기능의 레트로핏을 허용한다는 결정은 정말 의미가 크다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현재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조사는 테슬라가 유일하다라고 강조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아직 이런 수준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즈노는 사실 나는 만약 실제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매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할 때마다 승인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하고 업데이트되는 거잖아요. 테슬라만 해도 FSD 버전이 계속 올라가면서 성능이 개선되는데 만약에 업데이트할 때마다 정부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한다면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테슬라가 한 달에 한 번씩 FSD 업데이트를 내놓는다고 치면 매번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승인 받는 데만 몇 달씩 걸릴 텐데 그럼 기술 발전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초기에 한 번 승인하면 이후 업데이트는 테슬라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거죠. 물론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보고는 해야겠지만요. 그래서 미즈노는 결과적으로 이번 결정은
모든 제조사들이 일본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번 결정이 단순히 테슬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죠. 일본의 도요타, 혼다, 닛산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생각해. 고 업데이트로 계속 개선하고 이런 방식이 이제 일본 정부한테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일본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다른 나라들한테도 엄청난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일본처럼 안전 기준이 까다로운 나라에서 허가가 났다는 건 다른 나라들도 이제 테슬라의 FSD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유럽 국가들이나 한국 같은 데서도 이제 일본 사례를 참고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 정부도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도 자동차 산업이 중요한 나라잖아요. 현대, 기아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일본이 이렇게 문을 열었다는 건 한국도 조만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뒤처지니까요. 테슬라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승리예요. 왜냐하면 일본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넘고 1인당 GDP도 높고 자동차 보급률도 높아요. 자동차 강국이기도 하고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도 엄청 높고 그런 시장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정식으로 출시할 수 있게 됐다는 건 테슬라의 기술력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일본 소비자들은 품질에 대한 기준이 정말 높거든요. 그런 소비자한테 인정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일본에서 성공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미 테슬라를 구매한 일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완전 대박 소식이에요. 차를 새로 살 필요도 없이 그냥 업데이트만 하면 자율주행 기능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이에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새 모델 나와야 새 기능을 쓸 수 있는데 테슬라는 이미 가지고 있는 차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3년 전에 산 차가 지금도 최신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일본에서 2020년에 모델 3를 샀어요. 그때는 FSD가 없었죠.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업데이트만 하면 최신 FSD 기능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차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이게 테슬라가 레벨 2 자율주행 시스템이거든요. 손을 핸들에서 완전히 떼고 잠을 자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운전자는 계속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개입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점점 더 발전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레벨 2에서 레벨 3으로, 레벨 3에서 레벨 4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의 FSD는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매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결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요. 일본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 자율주행 업데이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생긴 거예요. 이게 앞으로 자동차 산업 전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거예요.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제 이런 방식을 따라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도요타든 혼다든 닛산이든 아니면 다른 글로벌 제조사들이든 일본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면 이제 명확한 길이 생긴 거예요. 테슬라가 이런 면에서 완전히 선구자 역할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애플이 앱스토어를 만들어서 모바일 생태계를 바꾼 것처럼요. 여러분, 이게 왜 아이러브9 채널에서 이렇게 자세히 다루느냐면요. 이게 단순히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잖아요. 출퇴근하면서 차 안에서 일하거나 쉴 수도 있고 교통사고도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고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도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미래가 일본에서는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사람의 실수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자율주행이 완벽해지면 그 수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매년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데 이걸 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인 거죠.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사이버캡 같은 차들이 24시간 내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태우고 그 수익을 차 주인과 테슬라가 나눠 갖는 거죠. 차가 알아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일본에서 테슬라 FSD가 어떻게 작동할지,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들의 규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지켜볼 만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규제가 아직 까다로운 편인데 일본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도 조만간 비슷한 발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 도쿄 거리를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는 모습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좁고 복잡한 도쿄 거리를 FSD가 완벽하게 주행한다면 그건 정말 기술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도쿄는 도로가 정말 복잡하거든요. 좁은 골목길도 많고 자전거도 많고 보행자도 많고, 그런 환경에서 자율주행이 잘 작동한다면 어디서든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아이러브9가 준비한 두 가지 엄청난 테슬라 소식 어떠셨나요? 정말 흥미진진하죠? 사이버캡은 1년 만에 엄청나게 발전했고 일본에서는 FSD가 드디어 허가를 받았어요. 이렇게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상상만 하던 미래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테슬라가 정말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0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던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서 자율주행차로, 이런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 테슬라가 있어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요,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